그도 그럴 것이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좀 홍보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캡션 정말 미치게 중요해졌습니다. 피드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콘텐츠랑 매출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홉 번째는 음악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시물에 음악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캐러셀 콘텐츠도 이제는 릴스 탭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릴스 탭에서 캐러셀 콘텐츠가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음악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음악이 있어야 노출이 되는 건 맞는데 또 음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릴스 탭에 노출을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캐러셀 콘텐츠 중에서 릴스에 노출되는 콘텐츠는 대부분 노출 대비 반응도가 좀 높은 콘텐츠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최신 콘텐츠보다는 또 오래된 콘텐츠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러셀 콘텐츠가 초기 반응은 좋지 않더라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노출 대비 반응이 높게 나타난다면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 탭에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걸로 보입니다. 10번째입니다. 현장감 있는 콘텐츠가 살아남는다. 이제는 그냥 단순히 정보만 잘 전달하는 콘텐츠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지루해져도 이탈이 되기 때문에 컷을 세세하게 나눈다든지 그리고 컷도 그냥 나누는 걸로 전부가 아니라 뒷 배경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션이 얼마나 있는지 또 효과음은 얼마나 있는지 자막, 강조 자막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스튜디오, 실내에서 찍은 그런 콘텐츠만으로는 정말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 같고 현장감을 담은 콘텐츠들이 노출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길거리 걸어가면서 인터뷰하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마트를 쇼핑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콘텐츠라든지 혹은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생동감 있는 그리고 실제 상황이다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확실히 노출이 잘 되고 있고 저는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째, 콘텐츠는 전략적으로 짜야 한다. 인스타그램은 조금 자극적으로 쓰면은 릴스 한두 개 정도는 조회수가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사실 그게 재밌잖아요. 이게 성과가 나는 게 재밌고 눈에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또 더 성취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꽂히다 보면은 처음 내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조회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서 이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 또 콘텐츠를 만드는 거 정말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재밌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좀 홍보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개인이 인스타그램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 인스타그램을 키워서 좀 영향력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 영향력을 토대로 어떻게 뭐 광고든 공고든 이런 식으로 수익화를 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정말 조회수만 높이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한다면 그거는 인스타그램만 좋은 일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기획할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노출형 콘텐츠, 전환형 콘텐츠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콘텐츠를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출형 콘텐츠는 말 그대로 조회수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노출시키는 그런 목적의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노출형 콘텐츠. 전환형 콘텐츠는 그렇게 끌고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혹은 팔로우를 하고 싶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 소개를 통해서 구매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저는 전환형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의 콘텐츠가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번째는 핀 고정 게시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핀 고정 게시글은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가장 상단에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요. 3개의 콘텐츠만 고정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어떤 걸 보여줄 거냐 를 생각하면서 이 핀 고정 게시글을 세팅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소개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고정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콘텐츠 중에서 제일 잘 된 게 있으면 그걸 고정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모션 소식
지금 핫한 거,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제품 이런 게 있다면은 고정을 해두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3번째는 캡션입니다. 캡션, 우리가 게시글 쓸 때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영역인데요. 캡션 정말 미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캡션이 등한시된 이유는 인스타그램이 아무래도 시각적인 콘텐츠가 주가 되는 그런 채널이기도 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캡션은 상대적으로 가독성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는 비율도 적다 보니까 캡션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스타그램 캡션에 있는 영역이 검색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했을 때 인스타그램 게시글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구글 검색에서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걸리는 경우는 캡션에 그 단어,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때 검색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캡션을 그냥 단순히 부수적인 요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게시물에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적는다든지, 검색했을 때 이런 내용이 걸리면 좋겠다 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4번째,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스타그램은 콘텐츠의 지루함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피드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전히 디자인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화려하고 뭐 예뻐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을 잘 지키고 있냐 아니냐가 저는 인스타그램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그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다뤘었는데, 제 콘텐츠의 디자인 요소 중에서 사람들이 한눈에 기억해 주시는 그 디자인 요소가 분홍색이라는 색감과 손글씨라는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소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마케터 은진의 콘텐츠구나 라고 기억에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말은 이게 디자인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디자인을 엄청 다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내 계정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일관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즉 이 사람의 콘텐츠구나, 이건 이 사람의 콘텐츠다 라는 일관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계정을 운영하면서 내가 내 브랜드 계정에서 쓸 색깔 그리고 폰트, 요거 두 개는 난 이것만 쓰겠다 하는 것들을 정해두고 디자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번째는 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콘텐츠 마케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좀 계세요. 인스타그램 콘텐츠랑 매출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매출로 많이 연결시켜 오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고 결코 짧게 단기간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콘텐츠 마케팅은 처음부터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막 브랜드들도 사실 인플루언서한테 공구를 한다든지 혹은 인플루언서한테 광고를 준 이유도 사실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들과 오랜 기간 동안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분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제품을 팔 거다, 이 사람은 좋은 것만 소개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구를 하고 광고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매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콘텐츠 마케팅은 오래 걸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한번 그 신뢰가 잡히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이게 매출로 연결되기도 좀 더 쉬워지고 팬을 정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매출이 필요한데 그럼 어떡하나요? 지금 당장 매출을 원하신다면 저는 콘텐츠 마케팅은 콘텐츠 마케팅대로 하시고 별도로 광고를 집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앱 내에서도 쉽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데 버튼 몇 번만 클릭을 하면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 또 광고는 적은 비용으로도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 내가 뭐 광고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해도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다 라고 하고, 특정 프로모션이 있거나 혹은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에 뭐 1, 2만 원 정도는 광고를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집행할 것을 제안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콘텐츠와는 별개로 메타 광고 관리자를 이용하셔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조금 더 강조한 광고용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를 제작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성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16번째는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레드 다들 하고 계신가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이 스레드를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스레드 알고리즘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는 건지, 이게 인스타그램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또 알고리즘이 바로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제가 부산에 사니까 부산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뜨는 것 같고, 또 제가 마케터니까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관심사, 사는 곳, 이런 타겟의 그 특징에 맞게 알고리즘이 정말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스레드는 무엇보다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이 적게 든다. 이게 장점인데, 무엇보다도 좀 무겁지 않게 간결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짧게 쓰는 글들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첫 문장에서 좀 어그로라고 해야 될까요? 후킹을 잘 넣은 그런 멘트를 쓰는 게 스레드의 성패를 또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스레드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중요해졌다 보니까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17번째, 마지막은 콘텐츠 업로드 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콘텐츠 그러면은 하루에 한 개씩 올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하루에 한 개씩 올려야 된다 주의는 아니기는 해요. 특히 요즘은 이제 콘텐츠 업로드 주기보다는 그런 퀄리티 있는 콘텐츠, 얼마나 사람들이 오래 보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운영할 것이냐, 이게 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 주기가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정말 내가 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많이 올려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인스타그램 계정 키울 때는 1년 동안 매일 1일 1포스팅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올려봐야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직접 올려보고, 그리고 그 반응을 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만의 콘텐츠 감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콘텐츠가 참 냉정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공정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브랜드,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대기업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대기업에 비해서 돈도 없고 고급 인력도 없죠. 그치만 콘텐츠에서는 이게 달라집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빠르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대기업은 빠르게 할 수 없다. 이게 단점이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날 것의 콘텐츠를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대신 할 수 있잖아요. 날 것의 것을 바로 올릴 수 있고, 유행할 때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고, 이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콘텐츠 세계에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만들어 보시고 인스타그램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꽤 길어졌는데, 인스타그램 마케팅 2025년 버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꾹꾹 눌러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 들어보시고 나한테 적용할 부분들 있다면 적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성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